자, 가겠습니다. 자, 필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은요, pursue a mixed strategy of accumulating. accumulate는 축적하다란 뜻입니다. 축적시킨대요. both body fat and food. 동물이니까 식량 정도로 해석을 하고 body fat은 체지방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과 식량 모두를, 이 두 가지를 모두 축적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자기 몸에 체지방을 쌓고 혹은 식량도 잘 비축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주제문이에요, 얘들아. 그냥 결과론적으로 앞에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주제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주고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것은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and it 정도 앞에 있는 그러한 주제문은 결국 우리 중 누군가가 to ask 이런 질문을 하도록 이끌죠. What are the re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two forms of energy storage? storage는 저장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두 가지의 에너지 저장 형태의 장점과 과연 단점은 무엇인가? 그죠?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한 걸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한 이 질문 내용에 대한 앤서가 밑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많은 동물들은요, 체지방과 식량 모두를 축적하는 그런 혼합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우리 중 누군가가 뒤에 있는 이런 질문을 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앞에서 얘기했던 식량 저장과 체지방 저장, 이 두 가지의 에너지 저장 형태의 상대적 장점과 단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괜찮지? 그럼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가 언급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은 체지방 축적. 여러분들 몸에도 체지방이 있어요. 그쵸?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퍼센트가 달라지는 거겠지만 체지방을 축적하거나 혹은 식량을 저장하는 겁니다. 식량을 창고에다가 직접 저장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혼합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에 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 방법의 장단점은 과연 무엇인가? 퀘스천 마크.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저장하고 축적한다고요? accumulate. 축적하다, 저장한다는 얘기니까 스토리징 정도로, 스토어도 있어요. 스토리지 밑에 있어서 스토어링. 자, 그리고 reserve. 이렇게 두 개 단어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전치사 뒤에 왔기 때문에 동명사 형태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전부 다 비축, 저장, 축적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는 저장, 축적, 비축 이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maximum fat deposition. 맥시멈 최대의 지방 축적량은 deposition 무슨 뜻이에요? 축적량. 그러니까 storage. 저장. 자, 우리 몸에 최대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이 지방 저장량, 비축량, 축적량은 with body mass, 체질량입니다. 체질량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하니까 더 덥구나.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니까 더 잘 알 테지만 체질량은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만큼 비만인가,
그러면 뭐 이제 체질량은 몸의 크기 정도, 사이즈, 그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체질량. 체질량은 몸의 크기, 사이즈, 그리고 뭐 비만의 정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서 얘기하는 최대의 지방 축적량은 이 체질량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증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몸집이 엄청 커, 막 이만해. 근육이 아니라요. 이만해요. 그죠? 막 거의 비만의 정도야. 사이즈가 겁나 커. 그럼 어때요? 최대의 지방 축적량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increa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거고요. 최대 지방 축적량은요. increases with 뭐에 따라? 체질량에 따라서 증가하죠. 자, 반면에 where is, while과 같은 접속사 되겠습니다. 반면에 maximum food storage, 최대의 지방 축적량과 최대의 식량 저장. 식량 저장은 그냥 창고만 있으면 돼요. 그죠? 내 몸에다가 지방을 막 축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최대의 식량 저장은 is not constrained by body size. 신체 크기, 사이즈, 신체 크기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당연하지. 그치? 음식 그냥 저장해놓으면 되잖아요. 냉장고에 놓든 밖에 놓든 창고에 놓든. 근데 이제 체지방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은 음식이 내 몸에 쌓이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주어 동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be constrained 뭐야? 수동의 형태죠. 제한되다, 제한받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한받다. 같은 표현 하나 적어볼게요. 비동사 그대로 두시고요. constrain. 그러니까 제한을 받는 거라서 restricted 정도의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제한받고, 제약받고, 한정되고. 바디 사이즈에 영향받지 않아요. 괜찮아요. 바디 사이즈가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최대 식량 저장량을 어쨌든 바디 사이즈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국 신체 크기와 무관하다는 얘기죠. 저장이 가능해요. 이런 뜻이죠. 그죠? 뭐가요? 식량 저장량, 최대 식량 저장량. 식량 저장 방식이 그렇단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식량 저장 방식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식량 저장 방식은 지방 축적량이랑 비교했을 때 지방 축적의 방식이랑은 달리 어때요? 신체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그쵸? 토끼, 쥐, 얘네들은 어때요? 질량이 작잖아. 되게 스몰하잖아. 근데 막 더 많이 먹고 싶고 체지방 늘리고 싶다고 가능해요? 그게? 코끼리만큼? 안 되잖아요. 제한이 있다고요. 바디 사이즈. 이제 좀 이해됐죠? 자, 계속.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이하를 말이에요. animals, 특히나 small animals 나왔네요. 뭐 토끼와 쥐와 같은 그런 작은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에요. can accumulate much greater energy reserve in the form of stored food. 어떤 상태? 저장된 식량의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비축량을 뭐 할 수 있어요? 축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보다? They can 어떤 형태보다? Body fat. 체질량의 형태로, 체지방의 형태로 내 몸에다가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축적하는 것보다. 캔디의 생략된 부분, 이 부분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accumulate 나머지 뒤에 뭐 에너지 정도, 에너지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물들이 체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것보다 저장된 식량의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비축량을 축적할 수 있다고요. 맞죠? 가능하죠. 좋습니다.
비교급 나왔고 much greater 뒤에 있는 than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의 내용이 뒤에 지금 언급되어 있죠. 비교 대상이 뭐랑 뭡니까? 비교 대상은 바로 이겁니다. stored food와 그리고 body fat이에요. 체지방과 그리고 저장된 식량. 그죠? 식량 저장 방식 이 두 가지의 에너지 저장 방식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급 쓴 거예요. reserve 명사로 썼어요. 비축량, 저장량 상관없어요. 우리 한국말은 참 진짜 많아. 그지? 똑같은 말인데도 자, 주어 어디 있어요? animals 여기 있어요. 동사는요 can accumulate 여기 있습니다. 대절 뒤에 종속되어 있는 주어 animals 만약에 can이 빠졌어요. 그래도 accumulate 그대로 쓰시면 돼요. 조동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 어법 변형으로 나왔을 때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further 게다가 원래는 뭔데? furthermore furthermore인데 further로 대신해도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란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하나 써놓으세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치? beside를 쓰던 in addition을 쓰던 그죠? what, 뭐든 쓰던 뭐 이런 것들 아마 뭐 다 하나씩 기억은 하고 있겠죠? 한 개라도 선생님 in addition 한번 써보겠습니다. 게다가요 stored food 저장된 식량은요 is more economical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식량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드밴티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체지방이랑 비교했을 때 신체 크기와 상관없이 저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벌써 장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economical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어요. body fat 체지방보다 저장하는 거, 식량을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economical하다. 왜냐하면 fat 지방은요 contributes to body mass 체질량에 기여한대요. 지방은 체질량에 기여한대요. 아까 위에서 설명해 줬잖아요. 체질량이 클수록 지방도 커지는 거죠. 그죠? 근데 작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식량 저장 방식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지방이라는 것은 결국 체질량에 기여하고 잘 들어. 그리고 그렇다 보니 메타볼릭 레이트는 신진대사율이에요. 신진대사율은 increases with body mass 체질량에 따라서 또 증가한대요. 얘들아, 에너지를 아무리 저축하고 비축하면 뭐예요? 신진대사율이 증가하는데 신진대사가 생기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체질량이 큰 거는 물론 이제 지방이 체질량이 큰 동물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체질량이 큰 덩어리에 코끼리는 신진대사율도 겁나게 높은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를 팍팍 쓰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뒤에 잘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체질량에 기여하는데 그렇다 보니 신진대사율도 이 체질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구나. 움직이는 정도가 토끼가 요만큼 움직이는 거랑 코끼리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진대사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옆에다 내용 정리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진대사 비용이 뭐가 높아요? 뭐가 높다는 얘기야? 체질량이 큰 거예요. 그죠? 체질량이 큰 거예요. 그런데 저장된 식량은 어때요? 신진대사 비용이 낮아요. 체지방이 높은 거죠. 체지방이 체질량에 따라서 체지방이 높아져야 되는데 체지방을 그렇게 높이려면은 결국에는 덩어리가 큰 동물들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신진대사 비용이 높은 거잖아요. 반면에 저장된 식량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신진대사 비용은 그만큼 들어가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얘는 신진대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지금 우리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식량 저장 방식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체 크기와 무관하게 저장이 가능하며 또한
저장된 식량은 신진대사 비용도 체지방보다 적게 들어간다. 졸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다? 경제적이다. 자, 그럼 반면에 신진대사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경제적인 건 저장된 식량 방식이지만 반면에 versus 체지방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해볼게요. 그럼 얘는 체지방 단점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저장된 식량의 장점이 결국에는 체지방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용이. 그럼 얘는 어떻게? 체질량이 높아야 돼. 그러면 체질량이 높으면 당연히 신진대사 비율도 어때요? 신진대사 비율도 당연히 높아요. 좋지 않네요. 그쵸? 그래서 그에 반한 저장된 식량 방식이 반대의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리하면서 내용을 생각하세요. 그냥 받아쓰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코노미컬 정리할게요. 테러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죠.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efficient 혹은 뭐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effective하다, cost effective 이런 단어로 패러가 가능하겠습니다. 맥락상. 어법 변형 가겠습니다. 어법 변형 해볼게요. 자, 너네들 학교에서 because 얘들아 여기 봐. 어법 변형 한다고 나올 수 있어. 자, 여기는 지금 접속사예요. because가 접속사로 쓰였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because는 뭐니까요? 접속사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뭘로 바꿔요? because of로 바꿀 거예요. 선생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의미가 동일하니까요. because of로 바꾸게 되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절은 구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이거 배웠을걸요? 전치사 뒤에 명사도 오고 ing 동명사 목적어도 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의미상 주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because of 한 다음에 뭐 쓰면 돼요? that 쓰면 돼요. 얘가 뭐가 되는데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뒤에 뭐 오면 돼요? contribute 오는 건가요? 아니죠. because of는 전치사인데요? 그럼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당연히 뒤에 contributing이 돼야 되죠. 이렇게 어법 변형?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정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또요. 쭉쭉쭉쭉쭉. 마지막에 뭐 있어요? increases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진대사율 그대로 쓰고, 그지? 여기 신진대사율 써. 나는 자리가 없으니까 안 쓴다. 메타볼릭 레이트 쓰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 되는 거예요. 얘도 의미상 주어 되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 쓰고, 그 다음 뭐 써요? increases 써요? No. increasing 써야죠. 선생님 왜요? 뭘 왜요야? 여기 지금 and라고 병렬 구조 있는데, 그지? 동일하게 동명사 가고 그리고 뒤에 동명사 가고 이렇게 가야지, 그지? 그래서 increasing과 contributing이 병렬 구조 된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왕별표 하세요. 졸지마. 졸리면 나가서 들어. 나가서 들어. 다시 말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요. 정리해서 얘기해주네. 자, 다시 말해서 There is a metabolic expense to maintaining fat. 뭐가 있대요? 신진대사 비용이 있대요. 내가 이미 얘기해줬지, 그치? 신진대사 비용 왜 생겨요? 지방을 유지하려면 생겨야죠. 그쵸? 지방을 유지하는데. 그쵸? 뭔가 몸을 움직이고 하는데 신진대사가 들어가니까요. 이 지방을 유지하는 데에 어쨌든 이 신진대사 비용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얘기를 말해줬어요. 체지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 몸이 신진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진대사를 하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들, 그치? 생기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거죠. 그런 대사 비용, 소비되는 거라서 비용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excessive fat accumulation. 그러니까 지나친 지방 accumulation은.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체지방에 대해서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안 좋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식량을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고 있어요. 그쵸? 자, 지나친이란 단어도 좋지 않은 단어예요. 마이너스 단어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지방 축적은요, 또한 동물들한테 좋지 않아요. 코끼리야, 그냥 진짜 크니까 상관없지만, 막 뚱뚱해가지고 표범 생각해봐야 얘들아, 표범. 치타 표범. 얘네들은 막 달려야 되는데 겁나 뚱뚱해. 그러면 달릴 수 있어요? 무거워서 못 달려요. 그러면 표범 위에 있는 predators,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나친 지방 축적은요,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 동물들이 avoid predators, 그 위에 있는, 자기 먹이사슬 위에 있는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는 그 동물들의 능력에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군요. 결국엔 이 체지방이, 과도한 체지방이 어떻다고요? 생존에 부정적이구나. 생존에 굉장히 네거티브하다. 그래서 포식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이요. 그리고요, 만약에 maintaining a high body temperature, 체온이네요. high. 높은 체온 유지가 is advantageous. 만약에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면 온도를,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체온을 잘 유지해야 되지만, 체온 유지, 좀 높은 체온이 잘 유지돼야지만 그게 굉장히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동물들이 might be expected to accumulate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예상될 수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요? In the form of food stored than as body fat. 체지방 말고. 그치? 체지방 말고, 체지방보다도 이 식량을 저장하는 형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대요. 다시 갈게요. 자, 만약에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advantageous, 굉장히 이익이 되고 유리한 경우가 있다면, 그쵸? 정리해볼게. 체온 유지가, 여기는 하이를 붙였긴 했지만 체온 유지 자체가,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유리할 수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적합하대요? 식량 저장이 적합하죠. 왜요? 얘들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뭘 써요? 뭘 쓰냐고. 우리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일을 하잖아. 그치? 그럼 또 뭐가 나가는 거야? 그래. 그럼 또 에너지가 소비되고 체지방도 관련이 있겠죠. 그거 나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식량 저장이 더 적합한 거예요. 체온 유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체지방으로 막 꾸역꾸역 우리 몸에다가 막 지방을 넣는 것보다 식량 저장을 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코노미컬하다. 괜찮지? 오케이. 어드밴테이저스 동의어 좀 정리해 보십시다. 자, 유리하다란 뜻이에요. 이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avorable, 우호적이다. favorable, 괜찮아요. 완전히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맥락상 유의어입니다. 자, 이익이 된다고요? 괜찮아요. 얘는 동의어입니다. beneficial 정도, 이렇게 2개 정도의 단어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온 유지가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동물들은
당연히 뭐보다 체지방으로서보다 food store 식량 저장의 형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 그죠? 축적할 수 있도록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be expected to 연결해 주시고요. expect가 원래 얘들아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얘 무슨 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죠. 뒤에 있는 to accumulate는 사실상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사라지고 be expected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목적격 보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거라고요. on the other hand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 얘기하겠다는 거야? 여 위에까지는 7번까지는 무슨 얘기했어? 식량 저장이 플러스다. 식량 저장 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가 들어갔죠. 자, 반면에가 들어갔으면 이제 식량 저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단점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식량 저장 방식의 단점은 결국 equal. 체지방의 그렇죠.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똑같은 얘기를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말이에요. 저장된 식량은요. 부정적이야. 썩어버린대. 그치? 썩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썩어. rot. 썩다,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식량 저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on the other hand라고 하는 연결어로 서로 대립 역접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식량 저장의 단점에 대한 얘기. 저장 방식의 단점. 자, 썩어요. 부패합니다. decay. 부패하다. spoil. 부패하고 썩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엔 다 뭐 하는겨? 썩는겨. decompose. 전부 다 썩다, 부패하다 이런 단어 가지고 있어. 그런 의미 있어요. 자, 그리고 may be removed by robbers. 내가 식량 창고에다가 쌀이랑 막 잔뜩 갖다 놨는데 어떤 도둑놈이 그걸 싹 다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식량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잘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관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또 들어갈 거예요. 아, 그렇네. Or may simply be lost. 단순히 분실될 수도 있대요. 어디다 놨는데 까먹거나 그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예쁘게 한번 밑에다가 써볼게요. 일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패하거나 그지? 상할 수 있다고 했죠? 오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장된 식량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단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부패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도둑에 의해서 제거된다는 얘기는 도난당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리고 분실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아, 그러면은 분실까지 전부 다 단어가 어때요? 마이너스네요. 자, 저장된 식량 단점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다? 체지방의 장점이랑 똑같다. 그쵸? 식량 저장 방식의 단점 언급은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체지방 저장 방식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요. 많은 동물들은 그래서 must expand 소비하다 쓰다란 뜻이에요. 그쵸? expensive 비싼. 자, 소비하다 또 뭐 있어요? S로 시작한 단어? spend가 있죠. 그쵸? spend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and도 똑같아. 이렇게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 목적어 쓰고 뒤에 동명사 ing가 오는 거예요. 쓰다 소비하다라는 개념의 expand도 역시나 똑같이 spend와 동일한 어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ing요. 자, 소비하고 쓰는 거라면 그쵸? 소비하다 또 뭐 있어요? C로 시작한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이런 단어도 괜찮습니다. 다 같은 맥락의 단어가 되겠죠. 얘는 어법적으로 특성이 같고 얘는 소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의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많은 동물들은 결국에 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다가? food stores. 식량을 저장하는 데에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식량 저장, 관리와 그리고 보호.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도난당하지 않도록. 그지? 여기에도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량을 보호하고 식량을 관리하는 에너지가 또 들어가는구나. 그쵸? 다 했으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Eating food and converting it. 자, 여기까지. to fat까지 할게요.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뭐 나왔어? 동사 나왔지? 동사 뒤에 뭐 붙었어? s 나왔네? 쌤, and로 나왔는데 동명사는 두 개인데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복수 아니에요? 근데 얘들아, 얘는 지금 단수 취급을 한 이유가 있어. 왜냐면 앞에 있는 주어부가 동명사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식량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먹은 식량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까지가 하나의 주어야.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작이 연속된 동작이야. 하나의 연속된 동작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단수 주어를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동명사가 and로 두 개 있어도 단수 취급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식량을 먹고 그리고 식량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하나의 뭐다? 주어구나. 단수구나. 그래서 뒤에 avoid 온 거예요. it은 당연히 식량을 말해요. convert 전환하다 바꾸다. 뭘 피한대요? These types of losses and the energetic cost of managing stored food.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체지방 축적이네요. 그죠? 식량을 먹고 그 식량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체지방 축적.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그런 방식. 체지방 축적 저장 방식. 이러한 종류의 손실을, 이러한 종류요? 음식, 저장, 방식에 뭘 얘기하는 건데? 단점들. 피할 수 있대요. 맞죠? 맞죠? These types of loss. 이러한 손실들은 뭐 말한 거야? 앞에서 언급된 음식 저장 방식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the energetic cost. 저장된 음식, 식량을 유지하는 데 드는 energetic cost, 에너지 비용도 피할 수 있대요. 됐죠? 계속 A large accumulation of body fat. 동사네요. 주어는요? 여기 있네요. 우리 체지방의 많은 축적이, 체지방을 많이 축적한 것은 as to an animal, 동물들의 뭐를? 금식 능력. 얘들아, 겁나 많이 먹고 겨울에 뭐 해요? 그래, 잠자잖아요. 그죠? 체질량, 그러니까 체질량이 크면 당연히 체지방 축적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증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체지방의 큰 축적은 결국 이 동물들이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겁나리 많이 먹고 한동안 안 먹을 수 있는 금식 능력이요. 특히나 어떤 동물? 체질량이 크다고 했으니까 라지 애니멀이 쓰죠. 그죠? 스몰 안 돼요. 라지입니다. 이런 문맥 어휘가 중간중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스몰 앞에 있었던 거랑 11번의 라지랑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세요. 특히나 큰 동물에게 있어서 이 금식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자, 동시에 permitting 허용합니다.
자, some animals, 동물들이 to enter prolonged dormancy, 휴면 상태, 뭐 잠을 자든, 그지? 한동안 가만히 있는 거죠. 장기간의 휴면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대요. permit은 오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 to enter가 나온 거예요. allow와 같은 류의 동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동물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덧대서 얘기해 볼게요. 동면 장소. 동면 장소의 상대적인 안전함 속에서, 즉 동면 장소가 안전한, 그지? 안전한 동면 장소에서 이렇게 연장된 장기간의 긴, 늘려진, 확대된 extended가 있어요. 그죠? 장기간의 휴면 상태에 들게 해줘요.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답니다. 안 먹어도 되니까요. 한동안. 프롤롱. 장기간, 쭉, 긴 시간. does. 따라서 그러므로 accordingly. 따라서 그러므로 hence both fat accumulation. 지방 축적과 그리고 식량 저장이. 그죠? 지방 축적. 니네 안 써도 돼. 알고 있는 건데. 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씩 써주는 거야. 식량 저장은 둘 다. 얘들아, 보스는 A and B야. 보스 A and B가 왔다. 그러면 얘는 복수 취급이야. 왜? 둘 다니까. 그지? 그래서 동사 뭐 왔니? have. 되게 쉽지?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 축적에 대한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하고 식량 저장에 대한 장점도 얘기하고 단점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가 결국 결정적인 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들은 둘 다 사용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좋아요. 그럼 마지막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얘도 중요한 문장인 거야. 앞에도 중요한 문장, 그리고 12번도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결정적인이란 단어가 decided로 PP 형태 쓰였지만 형용사가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준범아? 얘는 PP 형태지만 decide라는 단어의 형태를 이용한 형용사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decisive가 있어요. decisive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decided보다 이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또야, 결정적인. conclusive. 결론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죠. definite. 뭐 이런 단어. 괜찮습니다. 이 두 개까지는 좋은 단어니까 꼭 체크해 주십시오. 좋아요. 그럼 결국 마지막 내용은 무슨 얘기냐? 혼합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둘 다 뭐가 있으니까? 결정적인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합 전략을 쓰는 거구나.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주제 쓰세요. 주제. 자, pros and cons. 뭐야? 장점. 얘는 단점. 본문에는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있었죠? 제목, 주제. 얘들아, 이거 표현. 좋은 표현. 나올 수 있죠? 선지에. 띵띵.
동물들의 에너지 저장 방식의 장단점. 뭐가 있었죠? food storage가 있었고, 그리고요, versus fat accumulation이 있었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얘들아, 그 선생님이 아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꺼내세요. 패러프레이징 변형 문제 풀이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마음 편하게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갑니다. 풀이할게요. 여러분, 점수는 안 물어볼게요. 모의고사 패러프레이징 한 건 물어볼 거야. 자, 합니다. 업버보이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쳤으래요. 물어볼게요. 시연아, 이시연. 몇 번이랑 몇 번 하셨어요? 아, 하나 했어요? 하나 뭐 했는데요? 하나 뭐 했다고요? different를 similar 잘하셨네요. 니은에 different ways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뭘로 바꿨어요? similar로 바꿨대요. 그쵸? 얘들아, 각각은 다 다를 수 있죠. 다른 관점이에요. 근데 그 각각 다른 관점이지만 한국, 미국, 영국, 인도 어때요? 그 집단끼리는 서로 유사한 거죠. 그래서 similar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석주야, 두 번째는. 아, 잘하셨어요. 리을이 틀렸어요. 리을의 인바이트가 5형식이거든요. 5형식 동사 와서 leaders 뒤에 thinking 아니고 to think로 바꾸셨어야 됐어요. 역시나 and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까지 확인하세요. discussing도 틀린 거죠, 그러면. 그럼 그냥 discuss 쓰거나 to discuss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정답 체크하십시오. 정답 1번입니다. different approaches. 뭐뭐에 대한 접근 방식, achieving goals,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는 데에 각각의 다양한 접근 방식은 reflect different values and perspective. 당연하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not로 찾으라고 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winding path는 이거잖아요. 점점 있고 시작점과 마지막 파이널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와인딩한 구부러진 길은요. 결국엔 ignores, 무시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emphasize 하지 않습니까? 강조하겠지.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뭘요? other important factors를요. 그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 아닙니까? 결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중시하니까?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불구불해진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본문 3번에서 또 틀린 부분. 아영이 뭐뭐뭐 했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걸로 불러보세요. 미음이랑 비읍 하셨어요. 자, 미음에는 뭐 틀렸어요? 아, received. 그렇죠. 잘했어요. 동사 있어야 되는 자리였죠. 그죠? 맨프레드가 received only. 그쵸? 잘했어요. 동사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 비읍에는요. reveal을 뭘로 했다고? hide. 그렇지. 또? 숨기다 또 있잖아. C로 시작하는 거. 숨기다. conceal. 그렇지. 그래서 conceal이나 hide 둘 다 가능하죠. 그쵸? 네. 자, 미음, 왜? 맞아요. 또 물어볼 거야. 가만히 있어. 아직 더 있어. 물어볼 거야. 네가 얘기할 필요 없어. 시킬 거야.
자, 미음이랑 비읍을 지금 아영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또 있어요. 몇 개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을 거고요. 나오는 대로 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서가 하겠습니다. 인서. 인서가 한 것 중에서 이 미음이랑 비읍을 제거하고 나머지 한 개 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아, 기억이요. 맞아요. 기억 어디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그죠? 정답이에요. 앞에 더즈가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다가 s를 씁니까? 리플렉트로 쓰셔야죠. 원형의 형태로 리플렉트 쓰셨어야 했어요. 또요. 네네. 아, 모르겠어? 자, 그럼 이제 준수와 얘기할 거예요. 준수 안 왔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준범이가 얘기한다. 저요? 네. 뭐요? 야, 생각 좀 해. 바로 얘기하지 말고 너무 성의가 없네. 선생님 문제 열심히 했는데 몰라요. 이러면 되냐? 시옷. C? 시옷이요. 시옷? 시옷? 왜? 뭐가? 맞아. 시옷 맞아. 그러면 이제 빨리 시옷에 뭐가 틀렸는지 빨리 발견해. 약간 딱 보인다. 그거 얘들아 잘 봐. 어법만 보는 게 아니야. 문맥, 어휘, 단어도 같이 봐. 왜 자꾸 어법만 봐? 아니 맥락을 봐봐. 맥락을 보라니까. 뭐라고요? 라이크와이즈요. 연결어가 틀렸잖아요. 얘들아 여기 맨프레드 얘기 나오고 여기 니카 얘기 나오는데 라이크와이즈가 맞아요? 아니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준수야? 그거 말고 벗도 나쁜 건 아니지만 대조적으로 뭘 오버가 대조적으로 언제 그렇게 바뀌었죠? 그것도 게다가예요. 여기 게다가가 들어가는 게 맞니 얘들아? 이 니카랑 맨프레드는 서로 다른 애잖아. 우리 승빈이가 말해봅시다. 아, 정답입니다. 그렇지. On the contrary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아, 정말 미안한데 얘들아, 요거는 괜찮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쉬워서 넘어갈게요. 아, 미안한데요 얘들아, 요거는 오류가 있었어요. 이건 오류가 있었어. 전부 다 나트루가 없어서 X. 자, 이거 문제가 이상해. 자, 여기로 갈게요. 여기 갈게. 자, word sincere 가겠습니다. sincere 무슨 뜻이죠? 안시연. sincere 무슨 뜻이에요? 진실된, 진정한, 그치? 진심 어린. 그럼 뭐랑 똑같아? 1번. genuine, 진짜의, 그죠? 같은 맥락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honest도 괜찮네요. honest도 하나 더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5로 넘어가십시다. 자, 본문 5에는 저기 윤규가 얘기한다. 정답.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가나다랑 그대로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대로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해석할게요. 해석합니다. 나 해석할게.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some people, other people, others. 좀 약간 짝꿍이 좀 맞는 것 같지만 일단 가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주로 as members of a group의 멤버로서, 그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value, 뭐에 가치를 두죠? over, individual recognition보다, 개인의 인정보다도, 그룹 집단의 하모니, 밸런스를 더 중시 여긴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emphasize, 강조합니다. individual talent를요, 서로 반대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능력? distinguish, 구별돼야 돼. 얘들아, 얘는 그냥 분리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고 구분시키고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가 있으면 A, B 둘 중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구분될 수 있게끔 distinguish 하는 걸 distinguish라고 하는 거예요.
자, them 그들을 from the group이랑 서로 뭐 하는 거야? distinguish 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 그룹 멤버 한 명이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 그럼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블루 퍼스펙티브는 praise creativity, 그러한 좋은 생각에 대한 창의성을 칭찬할 수 있어요. 반면에 레드 퍼스펙티브는 어때요? 야, 좀 걱정되는데 너무 저기 나대다가는 저기 그룹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 나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티글, 리을로 가는 거예요. 넘어가십시다. 자, 6번의 정답은 얘들아, 얘가 좀 애매할 수 있었어요.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컨시를 제거하고 이렇게 세 개가 다 정답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디스팅기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얘는 구별하고요. 구분을 짓는 거예요. 구분 짓다. 다시 말하면 차별화 두는 겁니다. 본문에 어떤 표현이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stand out from the group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쓰였어요.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에 stand out이 무슨 뜻이에요? 눈에 띄다란 뜻이에요. 얘들아. 눈에 띄다 돋보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려면 결국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때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지? A와 B를 그냥 넌 A고 난 B야. 그지? 어떤 게 더 나은 게 아니라 그냥 분리야. 말 그대로 분리. 얘랑 얘는 뜻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는 그저 담백한 분리일 뿐이고 얘는 구별을 짓고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제가 좀 어렵죠? 자, 컨실 X. 자, 얘 컨실 당연히 안 되지. priority 얘는 우선시하다란 뜻인데 우선시하는 거는 얘들아 구별 짓고 차별화하는 거랑도 달라요. 그쵸? 그 능력 자체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 개인적인 능력 자체가 그들 자신이 그룹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구별짓고 그리고 눈에 띌 수 있고 돋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선시하고 하기에는 일단 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4번, 1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더 확실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자, B번 갈게요. 얘는 뭐 헷갈릴 것도 없었어요. conflict는 갈등이란 뜻이고요. 하나 더 적어놔.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쵸? 개인이 능력, 아이디어를 얘기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을 피력했을 때 이런 디비전이나 컨플릭트가 일어날까봐 조마조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으로 갑니다. 부문 7로 갈게요. 나 안 했어? 나 뭐 안 했어? 다음 A에서 이 수정하는 거. 세상에 그랬네요. 자, 그럼 이제 시킬 시간이 됐어요. 그쵸? 네, 누가 한번 해볼까요? 예준이가 한번 해볼까요? 예준아. 틀린 거 얘기해보세요. 어색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어법적일 수도 있고 문맥 어휘적일 수도 있어요. 도윤이가 합니다. D요? D. 뭘로 바꿔요? 단어는 모르는데 느낌이. 그럼 한국말로 얘기해주세요. 여기 이 블레임은 무슨 뜻이에요? 숨기는 거야? 그럼 원래 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어 한 그룹 집단의 구성원이 come up with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러면 블루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person은 당연히 그 창의성에 대해서 뭐 해야 할까? 그 창의성을 뭐 어떻게 얘기해? 야, 너 아이디어 그래, 좋다. 칭찬하겠죠? 그럼 프레이즈와 같은 단어 써주시면 좋겠네요. 블레임은 얘들아 비난하는 거예요. 그쵸? 좋아요. 넘어가십시다.
자, 틀린 거 이제 여기에 있다. 자, 상윤이가 갑니다. 이제 상윤이가 어디 틀렸는지 얘기 좀 해보십시다. G 어디 틀렸어요? G? 사이즈 들어요. 사이즈 들어요. 아, 그렇죠. 얘는 얘들아 공감되다란 뜻이에요. 공감되다. empathy에서 온 겁니다. 공감. 그러면 강조하다, 강조되다는요? 사이즈 들었어야죠. 그죠? 그렇게 맨날 구분해서 몇 번 했었는데, 그쵸? 정말로다가.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꼼꼼한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상현아 계속 갈게요. 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저기 손준범이 얘기합니다. F요? F가 어딨나? 네. F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역시 문법의 신이네요. 역시 잘못된 문법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자, on various aspects of life 가로쳤어요? 목적어 없습니다. 그쵸? 당연히 목적어 없는 PP 형태의 놓아둔, 놓여진, 그쵸? PP 형태 써주셔야 돼.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나 더 있는데 혹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석주. 예. 채연이? D를 했어요. D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요? D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는 얘기해 주셔야죠. 뭐라고요? 더스? 근데 어쨌든 D는 틀렸어. 그치? 대조적이려면 앞이랑 뒤에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내용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뭐 오면 돼요? 얘들아, 저기 맨 위에 이 내용을 봐볼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걸 사진 찍는 거랑 비교하면 된다. 지금 비유를 뭘로 했어요? 사진 촬영으로 했어요. 사진 찍기. 그치? 자, 개인 포토그래퍼가 choose different technique를 이용하죠. 뭘 강조하려고요? Highlight what she believes. 그녀가 생각하기에 most important in a scene. 어떤 장면을 찍을 때 그 장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닉, 기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냐, 아니면 앵글이냐. 그죠? 아니면 사람이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와이더 슛이냐, 아니면 와이더 슛이냐, 아니냐. 그치? 뭔겨? 비유했네, 비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얘는 비슷하다. 누가 했는데? 뭐라고요? 정답.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자, 의미상 적절한 내용으로 들어갈 말, 그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D번에 들어갈 말 체크할게요. D번에 뭐 들어가면 되냐? 다양한 들어가면 돼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various, 그죠? 다양한. 그러니까 2번에도 역시나 뭐 들어가면 돼요? 다양한, 다른, 그치? 다양한, 다른. 뭐가 있어요? 다양한, 다른? 그렇지. 1번입니다. 계속 체크할까? 몇 개만 더 체크를 궁금하네요. 자, 봐봐 얘들아. 교과서가 이렇게 패러된 느낌?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모의고사 패러 하면은 그렇지?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얘들아 10분이에요. 10분 쉬는 시간 갖고 20분부터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더 들어. 자, 여러분들 21번 지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거울 유런에 대한 얘기죠. 그쵸? 거울 유런. 거울 유런은 한마디로 뭐냐면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세포,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 거울 뉴런은 공감의 뿌리다. 공감의 뿌리. 자, 근데 연구에서 나온 그만해.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는 뭐야? 팩트야. 얜 팩트야. 아, 그러니까 거울 뉴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애 누구다? 유인원이다. 유인원. 그죠? 유인원만 보유하고 있다. 이건 나온 팩트예요. 팩트. 자, 그런데 추측하죠. 추측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유인원 말고 또 다른 동물들 중에서 분명 공감을 느끼는 그런 거울 뉴런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분명 있을 텐데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speculate 했대요. 추측했대요. 추측. 자, 이렇게 공공연하게 뭐라고 추측한대요? 5번처럼 추측한대요. 5번에 추측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자, speculate만 추측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추측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뭐라고 가정하느냐? 비록 연구 결과 팩트로 유인원만 거울 뉴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추측하건대 과학자들이 모든 동물들, 예를 들어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아니면 나지 그룹, 되게 큰 그룹을 지어서 다니는 얘네들도 similar brain mechanism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치? 자, similar brain mechanism을 가지고 있대. 자, 왜냐면 얘네들은 social unit functions, 구성 단위, 사회적 구성 단위가 기능하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어떨 때 가고 있지? 그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다른 구성원들의 관점으로부터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알아야지만 사회 구성 단위가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로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로 다니고 집단으로 다니는 얘네들은 당연히 다 비슷한 브레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다. 공감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리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순하고 스페큘레이트 추측하건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유인원처럼 이 거울 뉴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했어요? 금붕어 얘기했어요. 그죠? 금붕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7번에서 금붕어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긴밀하게 집단으로 결속되어 있고 연결된 무리로 이동하는 동물들이 결국 5번과 같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탑승하고 있다. 이런 생각과 부합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2개 썼어요. 선생님이 함의추론으로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9번이요. 얘들아, 이거는 그냥 보고 버리면 돼. 자, 일단 내가 이거 왜 보여줬냐면 저번에 서연이가 나한테 문제 오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아. 다 맞는데 서연이가 해설지만 보고 얘기를 해가지고 부족해요? 천장이요? 해설지만 보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답이 그게 맞았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간 거였던 거야. 자, 근데 틀린 건 아니야, 내용은. 잘 봐봐. 어디냐면 그 29번에 Q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봐. All cultures, 모든 문화들은 measure time in the same way.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한다. 맞아, 틀려? F지, 그치? 근데 서연이가 답지에 해설로 보고 선생님 이거 T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내가 T라 얘기했는데 해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모든 문화가 시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지는 않는다. 얘는 올바른 해설로 한글로 되어 있어서 서연이가 이 해설지만 보고 이거 T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지? 영어로 되어 있는 영문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한테 해설지를 보고 올바른 해설지에 이게 정답 아니에요, 선생님? 당연히 정답이겠죠. 그죠? 해설지에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29번 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주제문이죠. 그죠? 자, 모든 인류 문화는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자 다 다르게요. By the differences they observe in the world around them. 그 인류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그들이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냐면 달력이 나왔고요. 달력에는 양력과 음력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양력을 쓰고 어떤 나라는 음력을 사용하죠. 그죠? 자, 이렇게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는 그 방식은 어떤 요소가 적용된 것이다? 지리적 관찰과 생활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그죠? 만약에 양력을 쓰는 곳이다. 태양력을 썼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태양이 잘 보이고 그리고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 충족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력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음력을 쓰는 데는 어때요? 떠돌아댕겨. 유목민들이 많아요. 그죠? 계절이 뚜렷하지도 않고 막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그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생활 방식이나 지리적인 요건이 적용돼서 양력을 쓰거나 음력을 쓰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냐고, 예준아? 됐어?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것은 6번의 that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지리적 요건과 그리고 생활 방식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양력과 음력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inevitable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는요? 이슬람이 음력을 쓰고 로마 기독교가 양력을 쓰는 것에는 지리적 요건과 그리고 생활 방식의 조건이 적용돼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건 뭐가 적용된 건데요? 이거는 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통, 그죠? 그리고 정치, 종교적인 요인이 영향이 돼서 이 영향을 받아서 음력, 양력을 쓰게 된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은 좀 다른 케이스예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33번으로 갈게요. 자, 33번. 사전적 정의. 자, 사전적 정의는 늘 어때? 늘 바뀌어요. 그쵸?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정이 돼요. 자, 변화하는 용례와 사용하는 예시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 용례가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바뀝니다. 그거에 뒤처지지 않게 계속해서 수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원래 로마 시대에는 이 에딕트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현재는 중독자로 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빚을 져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했대요. 두 번째 husband. husband는요. 지금은 남편이지만 옛날에는 집 소유주를 의미했대요. 그죠? 그런데 연결을 해줬어요. 그죠? 집 소유주가 어쨌든 돈도 있고 경제적 여력도 있어서 결국 짝을 찾는 일이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남편으로 뭐 변화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이라고 하는 거, 가이 포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가 원래는 어떤 뜻이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었죠.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잊혀졌어요. 부정적인 이 의미가 이제 상실되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하나를 했는데 그 뮤지컬 이름이 Guys and Dolls였대요. 그쵸? 이때는 네거티브한 의미가 없어요. 없다고요. 내용 일치불일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속어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속어 뭐 bad, good, cool, great, wicked는 excellent 이런 식으로.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그 시대에 정의됐던 단어가 현재 사용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의미는 변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language itself. 언어 그 자체는요, ever-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인간이 만든 인간의 발명품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반영물이기 때문에 늘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시험 볼 거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35번입니다. 자, 35번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중력 이론에 대한 얘기였죠. 자, 뉴턴에는 없었어요. 뉴턴 이론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자, 중력 이론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Gravitational lensing 효과가 있었어요. 그쵸? 자, 이 중력 렌즈 효과는 누가 설명할 거냐면 우리 손준범이 설명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가 뭐죠? 그 빛이 이제 그 질량이 큰 별 같은 거를 지나칠 때 비틀어져 보이는 거. 맞아요. 그죠? 질량이 큰 태양 주변에 별빛이 있어요. 그죠? 질량이 큰 행성 주변에 별이 있는데 그 별빛이 우리한테 보여질 때 질량이 큰 곳에 있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실제 위치보다 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어쨌든 굴절돼서 보이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중력 렌즈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질량이 큰 천체의 주변에는 시공간을 휘게 하는 밴딩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그저 단지 이론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왜? 낮에는 태양이 뜨고 별빛을 볼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계속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안시영 뭘 통해서 이 중력 렌즈 효과를 밝힐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식 현상을 통해서 이 중력 렌즈 효과가 드디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자, 6번의 내용은 더 시프트는 뭐냐면, 자, 별빛이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별빛이 이동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위치랑,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관측되는 위치, 차이가 있어요. 그죠? 별빛이 이동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이동의 차이가, 뉴턴에서 얘기를 했나봐요. 뉴턴의 이론에서. 근데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그 이동이 더 컸대요. 실제 이동이 더 컸대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예측했던 거랑은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어땠대요? 그 위치에 딱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국 그 별빛 그 차이 나는 별의 이동의 차이 정도까지도 결국에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아인슈타인 짱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뉴턴 이론으로 별의 위치 변화를 예측한 거예요?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맨 밑에 뉴턴의 이론에서 예측한 것보다라고 했으니까 별의 이동 정도에 대한 내용은 나왔겠죠? 그쵸? 별의 이동 정도에 대한 내용은 나왔으니까 뉴턴의 이론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그 이동이 컸다고 말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중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중력 렌즈 효과는 뉴턴의 이론의 개념에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은 거죠. 괜찮죠? 오케이. 36번으로 갈게요. 36번에는 위계의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윤아. 그쵸? 자, 위계의식은 그냥 탑재되어 있어요. 인스팅티브한 거예요. 그냥 우리 몸에 be wired to, 프로그램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의 위계의식이 결국에는 침범받았을 때 반응이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위계의식도 탑재돼 있으니까 나한테. 자, 일단 볼게요. 선생님,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위계의식을 그렇게 탑재해서 태어났나요? 왜냐? 아니,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위계의식이 있으면 뭔가 내 밑에 누가 있네?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내 밑에 누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위계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정신없어요, 얘들아? 가만히 설명할까요? 연기 너무 잘하세요. 역시 이렇게 큰 자, 얘들아 갈게요. 무슨 연기를 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멋있어요. 이거는 연기도 아니에요. 자, 갈게요. 자, 그래서 그 예시로 뭘 들었냐?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얘기했어요. 운전등에 끼어들기. 자, 우리 도로 위에는 모두가 다 어때요? 평등해요. 평등합니다. 이퀄스야, 이퀄스. 이것도 뭐야? 위계의식이야. 그치? 누가 위에 있거나 준범이랑 나랑 똑같거나 세임이거나 아니면 준범이가 내 아래에 있거나 그치? 이거 다 뭐야? 위계의식이야.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똑같건 위계의식이라고. 자, 우리 도로 위에는 둘 다 모두가 다 똑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김도윤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 어때? 와, 진짜
열받네. 와 어떻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4번에 Who are you to cut me off? 네가 감히 뭔데? 넌 누구냐? 감히 내 앞을 지나간 넌 누구냐? 김도윤이다. 그치? 자, 이래서 결국에는 운전자의 무의식적인 분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운전자는 왜 분노가 발생했을까요? 요! 왜? 요. 왜 무의식적인 분노가 발생했어? 왜냐면 그렇지.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 평등하다고 하는 내재적인 그 위계 의식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예시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뭐야? 엄마가 엄마가 손준범이랑 준범이랑 얘기하다가 준범이가 자꾸 이성적으로 대화를 못해. 엄마는 이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참다가 준범아 그래서 한 5번 얘기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의 권위를 침범한 거죠. 그죠? 위계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손준범이. 그럼 이제 엄마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화가 나죠. frustrated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손준범, because I said so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엄마잖니? 내가 엄마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죠. 엄마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보스가 내가 보스인데? 네가 해야지. 석주야, 너는 직원이잖아. 열심히 내 밑에서 해야지. 지금 네가 나한테 덤벼드는 거야? 잘라버릴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쵸? 자, 이런 대사들에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위계 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대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섰으니까. 위계 의식에 나의 플레이스를 침범받았으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띵킹하다가 그걸 멈춥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죠? 바이올로지컬 텐덴시로 돌아가요. 이거 뭘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본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무의식적인 위계 의식에 대해 침범을 받았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biological tendency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37번은 이거야. 그냥 헷갈릴 것도 없어. 장력은 그냥 갖다 버려. 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찰력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못이 어디에 박혀 있어? 못을 잘 박히게, 성공적으로 못을 잘 박히게 하는 힘은 뭐야? 마찰력이야. 장력은 오히려 그 마찰력을 파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치? 잘 붙어있는 마찰력의 힘을 잘 받아서 붙어있는 못이 이민영이 이거 잘 이해 못했는데 이민영 지금 없네요? 이민영 학생 듣고 있죠? 자, 이민영 학생이 들을 거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그죠? 마찰력을 잘 잡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야, 여기 봐야지. 지금 어디 보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쪽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감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두 블럭을 어떻게 해? 양쪽으로 잡아당기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요. 자, 그러면 먼저 적용되는 게 장력이에요? 아니면은 마찰력의 파괴예요? 마찰력의 파괴예요. 그죠? 마찰력이 손실되잖아요. 그러면 프랙션이 어떻게 돼요? 로스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박혀 있다가 쏙 빠지겠죠. 뭐가 되기 전에? 두동강 나기 전에. 두동강 되는 거는 뭐가 작용했기 때문이죠? 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장력보다 마찰력이 더 먼저 파괴되니까 장력까지 올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력의 힘 때문에 두동강 날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 38. 자, 전통 은행 지점장에 대한 얘기예요. 1950년대와 1970년대의 이 뱅크 매니저의 성향은 굉장히 달라요. 50년대는 굉장히 프루던트했어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맨날 일찍 잤대요. 그죠? 자, 그런데 이 70년대의 뉴 카인드 오브 뱅커는 어때요? 큰 소리도 빵빵 치고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요. 거만하기 짝이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 위험을 감수할 줄도 알아서 투기를 한대요. 그래서 투기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투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 투기는 실 목적을 위해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관심도 없는데 사는 거예요. 왜? 돈 벌려고요. 즉, for a profit.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끝.
39번. 자, 39번의 지문은 종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종이를 만드는 원래 인그레디언트 뭐예요? 셀룰로스 파이버입니다. 셀룰로스 섬유가요. 이제 셀룰로스 섬유가 이제 이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데 얘가 부분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최대 구부러지는 부분까지 꺾일 수 있어요. 보여드렸죠, 그죠? 이렇게 최대 구부러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완전 보기 반 접을 수 있잖아요. 이게 최대한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꺾였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주름이 생기죠.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퍼머넌트 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주름 줬다고 해서 변형을 했어요. 변화를 줬어요. 종이에 변화를 줬다고 해서 다른 부분도 다 망가졌나요? 아니에요. 망가지지 않았어요. 왜? 다른 부분은 sufficient fibers, 셀룰로스의 그 섬유가 아직도 undamaged, 손상받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crack하거나 어디 균열이 가거나 아니면 fall apart, 뭐 어디 찢겨 나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뭐 망치로 어디를 두드렸어. 벽을 두드렸어. 그치? 그래, 두드린 건 뭐 준 거야? 변화를 준 거잖아. 종이를 접은 거랑 똑같잖아. 그럼 어디 변화를 줬을 때 걔는 어때요? 다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이는 그렇지 않다고요. 일부만 주름이 생기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리한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종이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잡아당겼어요. 그럼 바로 찢어지나요? 아니죠.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셀룰로스의 특징 때문에. 그죠? 주름이 졌어도 다시 피고 잡아당겼을 때 그 잡아당겨짐에 대한 힘에 거부할 수 있어요. 레지스트가 있습니다. 그치, 임승빈? 정신 차리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찢어지는 게 종이에요. 어떨 때? 윤기야, 어떨 때? 주름에 뭐가 있을 때? 찢김이 있을 때, 약간의 찢김이라도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쫙 찢어지죠. 그죠? 또 그만큼 쉽게 찢어지는 게 종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우수한 종이만큼 따라잡을 수 있는 머터리어가 있어요? 거의 없대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죠. 금속오일은 뭐죠? 미안합니다. 금속오일은 아니죠. 금속오일이죠. 금속입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금속으로 썼네요. 자, 금속오일은 종이처럼 주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름의 통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종이만큼 얇아요? 아니잖아요. 금속 호일이니까 두껍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컨트롤이 쉽지 않죠. 자, 그러면 플라스틱 시트 얘기해 볼게요. 야, 플라스틱 시트 주름 만들 수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 그 표지 앞에 있는 거 그것도 플라스틱 시팅이에요. 그 두꺼운 거 주름 잡아봐 어디 한번. 아니 무리해서 잡지 마시고요. 잘 안 되죠, 그죠? 이거 주름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부드럽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포장재로 쓰일 수가 없어요. 포장재는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 단어 6번에 rigidity라는 단어 나오고 있고 stiffness로 선생님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는 좋다. 다른 어떤 머터리얼보다 짱이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쵸? 넘어갈게요. 40번. 자, 40번에 엄마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엄마 고양이는 자기 새끼 고양이를 뭐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냄새로 구분할 수 있어요. 냄새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새끼 고양이가 밖으로 다 탈출했어요. 그럼 이제 내 새끼 구해와 와야 되지, 그치? 내 새끼만 구해오나요? 아니죠. 다른 새끼도 다 구해와요, 그죠? 다른 새끼 고양이들도 다 같이 구해옵니다. 자꾸 새끼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왔는데 어떡하라고, 그쵸? 그래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봐보세요. 자, 근데 얘들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소연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3번에 the reason for this. 자, 근데 분명 냄새를 통해서 자기 새끼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모든 애들을 다 데리고 오지? 자기 새끼가 아닌 애들도 왜 다 데리고 오지? 이것에 대한 이유는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없다잖아. 지문에서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추측은 하네요. 뭐라고? 비록 뒤에 있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야, 아기 고양이가 나갔어.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겠지. 그래서 distress vocalization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엄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찾으러 갈 때 거부할 수 있어요?
다른 새끼 고양이들도 막 울고 있는데 내비두고 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엄마 고양이가 거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새끼 구분 없이 그렇게 모든 새끼를 다 구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쵸?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엄마가 왜 바뀝니까? 뭐 얘기하지 마. 아니, 셋빨리 자꾸 애들한테 이상한 내용 전파하지 마세요. 엄마 바뀔 수 없습니다. 다른 친구가 울고 있잖아요. 엄마이 맞는 건 자기 자식 데리러 갔는데 옆에 한 친구도 울고 있어요. 그럼 다 데리고 가서 하나씩 찾아주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 찾아주겠죠. 얘들아, 그 지문 내용은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해결책은 뭐냐? 자, 이렇게 포식자들한테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새끼 고양이들 그대로 둘 수 없고 내 고양이만 구할 수 없으니 결국 울고 있는 고양이를 재빠르게 래피드하게 레스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치? 포식자들이 막 이제 다가오고 있을 테니까 원치 않는 관심을 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빨리 래피드하게 구조를 해야 된다. 이게 40번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볼게요. 임신